네, 안녕하세요. 파리는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이제 10월 또 셋째 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이제 빨리 갑니다. 10월도 벌써 중반이네요, 그죠? 네. 이제는 이제 휴일도 없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와 함께 다음 주를 좀 준비해보는 그러한 말씀들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제 궁금해하셨던 내용이 아마 테슬라에 그죠? 관련된 내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조금 그렇죠? 네. 주가가 8.8% 네, 8.8%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아래 꼬리를 좀 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장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한 1, 2주 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1, 2주 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죠? 선반영입니다. 오늘은 요 키워드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도 거의 이번 주 주간진 시황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판서를 하면서 선반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제가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1, 2주 전부터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테슬라의 이번에 이 로보택시의 그 이벤트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반영이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이라는 게 뭐죠? 먼저 선자잖아요. 먼저 반영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즉 이벤트일이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요때예요. 그죠? 요때. 근데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냐, 주가가 1번 케이스, 아니면 주가는 이렇게 되어 있냐, 요건 2번 케이스입니다. 요거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아마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전고점 260달러가 전고점이 기다리고 있는 저항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부분이 1번인지 2번인지를 고민해보고 내가 테슬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살짝이라도 그죠? 약간 비중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100주 정도는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팔아보고 이벤트 끝나고 주가 빠지면 100주는 다시 수량을 늘리면서 한번 담아보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8% 빠지는 바람에 16%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어쨌든 후행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100주를 260달러 부근에서 줄여놨다라면 210달러에서 사면 수량을 똑같은 가격으로 그죠? 판 가격으로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대신에 안 떨어지고 이게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900주가 있고 그 다음에 100주는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1000주가 있었는데 1000주에서 그죠? 100주를 줄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900주만 남아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900주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주 장기적으로 테슬라라는 기업을 좋게 보고 그냥 묻어 놓을 거면 그냥 상관이 없고요. 그냥 가만히 가져가시면 되고, 이거는 중간에 오늘처럼 이렇게 9%가 빠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니까 테슬라의 미래를 믿고 테슬라의 그죠? 장기적인 그 그림을 믿고 그냥 묻어서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의 성격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니까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니까 약간 이벤트라는 것을 감안해서 선반영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플레이를 약간 하시는 이런 스타일이 계시는 분들이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묻어놓을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고 그죠? 네. 이렇게 모멘텀 플레이를 약간 하면서 비중을 살짝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이 선반영이라는 부분을 고민해보고 100주를 줄였다면
900주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210달러까지 다시 빠졌어. 그러면 260달러에서 팔은 거를 210달러에서 100주만큼 채워놓으니까 100주보다 더 채울 수가 있을 것이고, 자, 만약에 이거 안 내려오고 그냥 그대로 이번에 워낙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로봇 출시에 대한 이벤트가 너무 좋아서 그냥 주가가 그러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전고점을 돌파해서 260달러로 돌파해서 아주 세게 이게 날아간다. 그죠? 여기를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뚫고 이게 날아간다. 그러면 저라면 저는 어떻게 옛날에 이제 수익률 대회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절반은 일단 100주 중에서 50주는 신고가로 애드해서 따라갑니다. 센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벤트가 선반영이 아니라 훨씬 기대치를 넘어서는 뭔가 좋은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260달러의 전고점을 이번에 바로 뚫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았던 물량의 절반은 다시 애드업을 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950주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서 이제 또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테슬라라는 테슬라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금융시장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 이벤트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미리 그리게 됩니다. 그죠? 미리 그려서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반영해서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움직이게 됩니다. 요거. 그냥 1번으로 이벤트가 여기 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으면 미리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이렇게 오르지, 가만히 있다가 그날 푹 빠지거나 그날 푹 오르거나 이러지는 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 A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 B도 있을 것이고 C도 있을 것이고 D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한은 총재께서 금리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그죠? 한국은행에서 내렸잖아요. 3.5에서 3.25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그죠? 자,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혀 시장에서는 예상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예상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이미 지난번에 인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못 올리겠지라는 생각을 미리 선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도 그러면 내릴 수밖에 없겠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쉽게 선반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넣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번 주에 3.5에서 3.25로 이렇게 내렸는데, 이 내리는 이 부분이 이미 이쯤 어디선가, 그죠? 이쯤 어디선가 누가 FOMC에서, 미국 연준에서, 페드에서 금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금리를 적어도 동결하거나 더 이상 이제는 올리지는 못한다. 그리고 금리는 내리겠지라고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내리기 직전에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금리가 이번에 3.25로 떨어졌는데 한국은행 총재에서 매파적인 금리 인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내리고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번에도 내리고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를 바로바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발언으로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금리를 바로 추가적으로 내리기는 어렵겠네. 적어도 동결하겠네.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겠네. 이제는 올릴 수밖에 없겠지.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러한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것들이 오겠죠.
내년도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죠? 금리 이렇게 쭉 내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은 금리 못 내리겠지. 이제는 동결하거나 올리겠지. 올릴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면 금리를 여기서 말판에는 내리고 하더라도 채권 금리라는 것은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반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죠? 연준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연준이. 그죠? 근데 10년물 금리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다가 3.6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4.1%까지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죠? 50bp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네? 힘들겠네? 라는 생각이 시장에서 지금 만들어지면서 자, 한번 볼까요? 네. 선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이시죠? 네. 동결 가능성이 10%,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89.5% 거의 9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였죠? 야, 12월 달에도 한 번은 50bp 인하의 B컷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딱 안 돼 버리니까 시장은 벌써 금리는 위로 튀어버리잖아요. 그죠?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의 인하 속도 폭이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선반영해서 그 부분을 선반영해서 채권 금리는 위로 튀어버리는 이게 바로 선반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채권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주식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테슬라 말고 테슬라를 또 자꾸 이야기하면 테슬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주식에서 우리 시클리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시클리컬 업종. 네, 이거는 주로 우리가 경기 민감주 업종을 이야기하는 거고 말 그대로 경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이러한 업종을 우리가 시클리컬 업종, 때론 다른 말로 사이클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이클 산업은요 어떻게 시장에서 생각을 하냐면 요렇게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이렇게 좋아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자, 올라가다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죠? 자꾸 이 위에서는 무슨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특히 여기에서는 피크 아웃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야, 좋아지는 거 좋은데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더 좋아질 수 없겠지? 그러면 이거 피크아웃 아니야?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논란이 되는 게 우리나라 또 K증시의 성격 아닙니까? 특히 최근에 이러한 사이클 산업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변압기도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맞아? 또 누구죠? 조선. 야, 조선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맞아? 그죠? 야, 슈퍼 사이클이라면서. 근데 신조선가도 직전주 대비해서 약간 꺾이는데 여기서 더 좋아지는 거 맞아? 이거 피크아웃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사이클 산업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나오는 거죠. 반대로 여기 있는 것들, 요렇게 되는 것들, 이것들이 뭐예요? 최근에 이것들이 철강, 화학, 대표적으로 이번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과 화학이 올랐는데 왜 올랐습니까? 분명히 지금 업황 안 좋고 실적도 적자나고 2분기 실적도 안 좋았잖아요. 근데 주가가 최근에 빠르게 한번 튀었잖아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철강도 현대제철, 동국제강 다 튀었잖아요. 자,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죠?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업황이 안 좋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기 부양책을 꺼내드니까 뭐가 반영이 된 거죠? 더 나빠지진 않겠지.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 예, 이게 뭐예요? 선반영이죠. 예. 이런 거 그냥 쉽게 선반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강화학이 지금 업황이 당장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으니까 이제 더 나빠지지 않겠지라는 기대감이 PBR 아주 싼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린 게 바로 스마트머니들이 좀 빨리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식이나 산업이든지 이벤트에 따라서 선반영이라는 것을 그래서 분명히 시클리컬 업종, 지금 철강화학은 안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게 있고요. 시장에서 엄청 자꾸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좋다, 실적 걱정하지 마라, 좋다 하는데도 주가는 곰실곰실 내리는
최근에 반도체가 약간 그랬잖아요. 그죠? 하는 사이에 반도체가 분명히 HBM 좋고 HBM으로 인해서 캐파가 많이 잠식이 되니까 레거시도 좋다라는 것 때문에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뭐 등등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쭉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안 좋은데도 주가가 오르는 게 있고 좋다 하는데 수출도 잘 됐대. 지금 지난번에도 수출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반도체 역대급 수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주가는 빠지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현상들이 주식시장에는 비일비재하게 나오니 그죠? 그게 바로 선반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꼭 테슬라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뭔가 시장에 이벤트가 있다면 제가 일정이라는 걸 다 넣어드리잖아요. 일정.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는 빠져버렸는데 원래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 그 이벤트를 넣어드릴 때부터 제가 1, 2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일주일 전부터. 그죠? 네. 자, 그러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일정들이 앞으로 주가가 얘를 선반영을 하는지 반영이 안 되는지 그죠?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얼마나 이 재료가 반영이 됐는지를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테슬라 이벤트가 이제 끝이 났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언제 있습니까? 10월 23일 이때까지는 이벤트는 부재하다. 그러면 주가는 당분간은 좀 이번에 로보택시에 대한 그 이벤트에 대한 해석을 시장에서 완전히 달리하지 않는 이상은 V자 반등보다는 여기 갭이 또 다시 열려버렸죠. 네. 여기 갭 열리고 한동안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죠. 그러면 단기간 요 갭을 다음 주에 빨리 닿지 않는다라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당분간은 요거 좀 기간 조정을 또 보이면서 변곡점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얼마나 시장의 기대치를 왜? 자, 주가라는 녀석은요. 실적과 실적의 기대치, 멀티플의 함수잖아요. 근데 요거가 이번에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 그다음에 로보벤이죠. 로보벤. 요런 것들에 대한 이 멀티플을 올려준 게 아니라 약간 기대치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적어도 유지하려면 이 멀티플이 아니라 기대치가 아니라 뭐가 올라와 줘야 되죠? 적어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와줘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이제 부재하다라면 결국에는 이 실적을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한 약 23일까지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 약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소강 상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 이벤트 관련해서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번에 테슬라 로보택시의 리뷰는 NH투자증권에서는 한이와 아쉬움이 공존했던 이벤트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FSD의 출시 로드맵과 사이버 캡 디자인 공개가 이번에는 핵심이었는데요. 네. 행사명은 위 로봇이었습니다. 그죠? 워너브러스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고,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일론 머스크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 캡을 타고 등장하는 이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먼 미래는 아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제 이 행사 전에 기대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레벨 3 이상의 FSD가 언제쯤 출시되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느냐 요게 하나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좀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는 거, 사이버 캡이라든지 로봇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새로운 것들을 공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였죠. 자, 공개는 했죠. 로봇밴 프로토타입 여기에서 한 2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분씩 내리는 것을 저도 직접 이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봤는데 스포츠 운동 팀이 한 번에 이렇게 같이 또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로봇밴의 프로토타입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가격은 3만 달러 수준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진 않다. 그죠? 운전대와 페달이 없고 차 안에서 내가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부분인데 3만 달러? 가격은 뭔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부분에 시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다만 이 로드맵이 결국에는 시장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2026년도 그죠? 2026년도 이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앞당겨졌으면 시장에서는 좀 열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로드맵이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로드맵이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시장에서는 아쉬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캡에 대해서는 양산 시점이 2027년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뭐 시장에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시장의 눈높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곱하기 PER인데 PR이 퍼가 약간 또 떨어지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주행 데이터는 열심히 쌓고 있다. 그래서 완전 주행, 자연주행이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씩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이제 보여줄 때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뭔가 그런 것들을 옵티머스 로봇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 사실은 로봇이 기대치가 사실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돼 있냐 기대치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많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로봇은 이번에 별로 선반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치 별로 안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옵티머스에 대해서 가정용 로봇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재평가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생긴다면 오히려 관심이 좀 없었던 로봇이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다음 주에는 로봇 관련된 주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로보택시 공개 직전에 주가가 올랐을 때 역시 테슬라는 내려왔을 때가 기회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또 쉬어지는 구간에서는 이번이 또 한번 또 없었던 분들한테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고점에서 약간 비중을 좀 줄여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는 또 이번에 또 기간 조정을 좀 보인다면 분할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또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죠. 테슬라 이야기를 제일 관심이 많은 테슬라. 그래서 저는 이제 2차전지 그거까지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장중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민한 부분들은 별로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죠? 최근에 움직임이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라이콤이라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저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된 이벤트에 다 집중이 돼 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실시간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머리 아프잖아요. 골치 아파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보세요. 라이콤 장중에 이렇게 오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오른 거 다 토해내고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민한 것들을 굳이 가까워진 이벤트에 있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왜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안 오른 것도 아니고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고 다 알고 있는 이벤트인데 그날 이거를 가지고 뭔가 매매를 해서 먹겠다. 진짜 고수분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떤 주식을 하든 어떤 테마 이벤트를 하든지 간에 당일날 이거를 굳이 골치 아프게 그죠? 샀다 팔았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또 하나 이차전지 쪽이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잘 돼야 로드맵이 빨리 날려져야 2차전지에 대한 기대치는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번에 뭐 또 테슬라 차량 불나고 그죠? 중국의 전기 자전거들 불나는 거 막 금요일 밤에 보니까 제가 뉴스 많이 나오던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좀 심리를 살아올리고 살려주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게 만들려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율주행은 전기차 기반이니까요. 그죠? 근데 그 이벤트 날 매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 자, LNF입니다. 테슬라형으로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LNF 아닙니까? 그죠? 그 LNF가 그래서 테슬라에서 그 로보택시 이벤트를 할 때 초반에는 주가가, 이거는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초반에는 주가가 이랬습니다. 로보택시 발표 초임에는 기대치에 막 환호하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게 12시 20분부터 쭉 빠져가지고 올랐던 부분 다 토해내고 그거보다 더 빠져버렸습니다. 굳이 이벤트 날 이렇게 예민한 주식들을 머리 아프게 우리 초보자분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2차 전지는 약간의 기대치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 가장 가벼운 주식은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를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분위기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때였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 전고점에 이제 저항까지 왔다. 전고점 저항까지 왔다. 그죠? 전고점 저항까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주가가 미리 쭉 당겨놓고, 그죠? 전고점까지 오니까 저항을 받고, 특히 이번에 또 테슬라 이벤트 끝나니까 주가는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11월 5일 날 선거가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11월 5일 선거가 임박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분위기가, 이 사이트를 그냥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트럼프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트럼프입니다. 54.2, 이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인데 빨간색 54.2, 파란색이 45.4,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 트럼프가 해리스를 다시 역전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이거 트럼프가 혹시나 이긴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기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너무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 이제 이번에 올라올 때 트레이딩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조정을 받을 때를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선거를 결과를 보고 차라리 하시거나, 그러니까 뭐 내가 1000주를 어떤 주식을 내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사고 싶어. 그러면 한 절반 정도를 채워놓고 절반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사놓고 조정 구간에서, 그죠? 나머지 3분의 2는 선거 결과 보고 한번 사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전략들. 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만약에 산다라면 나머지 물량도 일부는 제가 조정 구간에서 조금 가지고, 왜냐하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미, 그죠? 일부는 관심을 가지되 나머지는 선거 결과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한번 훅 빠지겠죠. 그죠? 그럴 때를 노려서 한번 추가적으로 비중을 조금 더 분할로 해볼까? 뭐 이러한 전략을 저는 좀 안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급하게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를 하시기보다는 조정을 최대한 조정을 누려가지고 천천히 2차 전지는 선거 때까지, 그리고 선거일 날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면, 이번 주 업종별 주간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은행, 증권, 여기가 이제 강했고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관심 있고 눈에 띄는 쪽은 건강관리 업종입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금리 인하하면 이제 바이오 가자인가? 근데 이미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것은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었고, 그 전부터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는 뭐다? 바이오라는 것을 감안해서 주가는 이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이미 웬만한 종목들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한정된 자금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 시장은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코스닥은 금투세와 관련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대금 감소, 그다음에 그 대형주 쪽 코스피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약간 뭐 이벤트가 좀 끝나고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모멘텀이 가장 높은 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텐데, 그게 결국에는 주도 업종 중에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기존의 주도주인 제약바이오가 쉴 때가 오히려 제약바이오를 좀 공략할 타이밍이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 그 KB증권의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는 제가 9월 19일 날 어떤 내용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드렸냐면, 키맨 주목할 섹터와 종목, 제가 작성해서 보내드린 건데, 자, 지금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지금 바이오 잘 가는 것들, 알테오젠,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새로운 대장주를 우리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는 차원으로 제가 9월 중순에 우리 KB증권의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는 좋다. 그들은 계속 조정시마다 관심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게 안 된다면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이오 액티브 ETF 2개라도 조정 받을 때 항상 이거라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아니고 난 개별 종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리가캠, ABL, 알테오젠,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 SK바이오팜이라도 SK바이오팜이라도 조정받고 있을 때, 기관들 매도 나와서 조정받고 있을 때가 이들은 실적이 있는 바이오 주식이니까 SK바이오팜은 그죠? 삼성바이오 대비해서 성장률도 높은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삼성바이오보다도 밸류에이션은 싸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써드린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그때 주가가 어느 위치였냐? 여기잖아요. 9월 중순이면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그리고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다른 바이오주들 대비해서는 이제 막 출발하는 약간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은, 그죠? 미리 언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고 했죠? 조정받을 때입니다. 조정받을 때. 그래서 바이오도 지금은 시장에서 모멘텀 주도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바이오 ETF 이 정도 다 제가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칠해 놓은 구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바이오주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다 조정 구간이잖아요. 지금은 또 이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주가 당연히 바이오주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흥분해서 막 올라갈 때 그렇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분명히 바이오도 어떤 이유로 21선이나 61선까지 눌림목을 또 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편성을 못 하신 분들한테는 그럴 때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할까요 말까요? 삼성전자의 그러면 기술적 반등과 관련된 이 부분은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35분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좀 무거운 상황인데요. 펀더멘탈을 가지고 지금 뭔가 뭐 찾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수급과 차트의 기술적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요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만만치 않은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족 여러분들. 그래서 일발장전 시간 매주 아침에 가족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산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또 월요일부터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요일 밤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일발장전 시간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